자, 반갑습니다. 세계화와 지역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4페이지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역화와 공간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단원에서는 지역화에 대해서 배울 텐데, 지역화라는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의 경계가 약해짐에 따라서 하나의 지역이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측면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라고 하면은 전부 다 세계적인 것만 강조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계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역이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는 현상도 함께 나타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편에서 설명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세계화와 함께 지역화도 함께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를 통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지역화 전략으로는 이렇게 지역 브랜드화, 그 다음에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하나의 지역을 이 세계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장소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 장소를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장소에 집중함으로써 소비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의성 같은 경우에는 뭐가 유명하죠? 마늘. 그 다음에 영양 같은 경우에는 고추. 그 다음에 청송 같은 경우에는 사과 등등, 이러한 지리적인 표시제를 함으로써 이 상품들의 가치를 높여서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샴페인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눈축제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교과서 14페이지의 사례로 보는 세계로 장소가 지역을 살린다 빌바오 효과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바오 효과는 이렇게 한 지역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현상, 그래서 이 랜드마크 건물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에스파냐 북부의 작은 도시인 빌바오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경제가 활성화된 것을 따서 우리가 빌바오 효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철강 산업과 조선 산업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쇠퇴하면서 지역 경제가 악화되었고, 그래서 이 지방 정부는 이렇게 지역의 기본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 예술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1997년에 이 강변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과 조선소가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미술관으로 개관함으로써 이 건물이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한 지역의 약간 상징적인 건물을 우리가 랜드마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을 이렇게 도시의 전통 산업인 수산업과 조선업의 이미지를 살려서 배 모양으로 건설되었으면서 이 지붕은 물고기 지느러미와 비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랜드마크를 건설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를 우리가 빌바오 효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지역화를 추구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은 이렇게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여행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어느 지역을 갔을 때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잘 보존시켰을 때 이 세계 문화의 다양성은 확대가 가능하겠죠. 자, 근데 이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이 지역화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다른 지역도 그 사례를 계속 모방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로지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모방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즉 고유한 지역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경제 개발을 위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훼손되거나 경제적 불균형,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 것처럼 이 세계화와 지역화는 꼭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된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글로컬라이제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화를 추구하면서도 또 각 지역의 고유한 의식, 뭐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존중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와 지역화의 효과를 동시에 높이는 게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래서 자, 페이지 15페이지의 자료 4입니다. 그래서 자료 4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맞춤형 지역화 전략 글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 햄버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뭐 넘어온 음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햄버거가 이렇게 각 지역으로 이제 전파되면서 그 지역의 이렇게 고유한 문화와 결합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발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 대신에 소고기를 넣는 햄버거가 등장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를 먹지 않죠.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소 대신 이렇게 닭고기를 사용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향신료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햄버거에 다양한 향신료를 넣어서 햄버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쌀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쌀 대신에 밥을 이용해서 햄버거를 만드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햄버거라는 음식이 각 세계로 이제 퍼져나갈 때 그것 그대로 고유한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결합돼서 나타난다는 점을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고기가 전통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불고기를 넣은 햄버거도, 자, 15페이지의 자료 분석 1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자료 3을 보고 두 지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 지리적 배경을 설명해 보자입니다. 지리적 배경.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왜 일본의 삿포로 지역에서 눈축제가 왜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이 시베리아에서 북서풍을 타고 찬 공기가 많이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공기가 이렇게 동해를 지나면서 바닷가를 지나면서 수증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가 이 홋카이도 지역에 도착하면서 눈이 되어서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삿포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평균 적설량을 보면은 약 630cm입니다.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우리나라의 뭐 대관령이나 울릉도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프랑스 지역의 쌍피뉴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기후 혹은 뭐 지형, 토양, 이러한 자연 환경이 이 와인용 포도를 재배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겨울에는 우리가 추운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춥지 않고 약간 서늘합니다. 그리고 이 여름과 가을에는 해가 많이 비치다 보니까 과일의 또 당도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토양은 석회질이고,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생산된 포도가 신맛이 강한 포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와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발포성 와인 혹은 스파클링 와인 이런 것들이 잘 재배가 됨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자료 2번입니다. 자료 4를 참고해서 모든 별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사례를 더 찾아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표적으로 이 캘리포니아 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롤은 일본 음식입니다. 일본 음식인 마키, 즉 마리를 미국 현지의 재료와 수요에 맞게 만든 음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피자입니다. 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음식인데, 이 이탈리아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토핑이 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롤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는 불고기 피자인데, 실제로 다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즈만 듬뿍 둔 이런 피자가 발달했습니다. 자, 다음은 교과서 17페이지의 지도와 세계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이 지도에는 단순히 어떤 지형이나 지물들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각 국가나 각 지역, 각 문화의 세계관이 지도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지도는 이렇게 땅에 대한 지리 정보를 표현한 것으로 문자보다 먼저 사용된 소통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지역이나 장소를 서로 다르게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들이 지도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세계의 인식 범위가 주거지에서 지역, 국가, 세계 이렇게 점점점 확대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크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그 주거지 부근이었습니다. 근데 그 생활 반경이 이렇게 지역 혹은 국가 이렇게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서 지역의 범위도 이렇게 점점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다양한 세계관이 지도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지도는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평평한 원반으로 표현했으면서 이 육지가 바다 위에 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의 중심에 이렇게 수도인 바빌론이라는 국가가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의 이름도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이 지도의 중심에 바빌론이 위치해 있고, 그 바깥쪽에는 미지의 세계를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국가가 이렇게 이라크 주변에 있는 도시 국가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 지도의 중심에 이렇게 바빌로니아 국가가 있었고, 이 원 주변에 이 다양한 부분에 이러한 미지의 세계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지도의 중심에는 우리가 뭘 그릴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리겠죠.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에서도 바빌로니아가 중심에 나왔고, 다양한 지도에서 다 모두 지도의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표현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이도입니다. 화이도. 그래서 이 화이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체가 표현된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중국은 되게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천하의 중심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중국이 중심이다. 이러한 사상을 우리가 이렇게 중화 사상, 이게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중국이 짱이다. 중국이 중심이다. 이런 사상이 중화 사상. 자,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지역들을 그냥 단순하게 오랑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우리가 화이사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이사상. 그래서 중국만 짱이고 그 주변 국가들은 그냥 오랑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표현한 게 중화사상과 화이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의 중심에는 당연히 누가 있을까요? 지도의 중심에는 당연히 중국이 있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이제 한반도와 아프리카를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은 이 동아시아 지역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대표적인 게 천원지방입니다. 천원지방. 그래서 이 천원지방 사상도 뒤편에 계속 나오니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천원지방은 말 그대로 천이 우리가 한자로 하면 이제 하늘이죠. 하늘. 그 다음에 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원 모양이고 땅은 방형, 즉 네모나다.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땅이 어때? 네모날까요? 아니죠. 지금은 지구가 둥글죠. 둥근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또 선지로 등장하는 말이 이 천원지방 사상을 통해 이 시기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이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틀린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천원지방 같은 경우에는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지구가 둥글다고 인식을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가 화이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메가더 계정 범세계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는 기본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인 메가더가 그린 지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호주라고 알고 있죠. 오스트리아랑은 다른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남쪽이 지도의 위쪽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반되게 보통 우리가 이제 확인한 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의 위쪽은 북쪽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북쪽. 근데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 위쪽이 남쪽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메가더가 그렸기 때문에 이 지도의 중심에는 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국가가 오스트레일리아죠. 오스트레일리아. 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위쪽에 이제 중심에 위치해 있고 이 북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를 봤을 때 우리가 뭐가 맞는 지도고 뭐가 틀린 지도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각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서 지도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18페이지에 있는 동양의 세계 지도에서 나타나는 세계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양의 세계 지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이제 중국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봤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중국의 지도에서는 이렇게 천원 지방 사상과 중화 사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지도로 이렇게 대명 혼일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그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의 중심에는 중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도의 중심에는 중국이 표현되어 있고 그 주변에 뭐 한반도와 아프리카 등등이 표현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15세기 정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화라는 사람. 그래서 이 정화의 항해 이후에 중국의 지리적 인식은 이렇게 동아프리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정화라는 사람이 이 세계적으로 그 배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의 다양한 국가나 지역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함으로써 이렇게 중국의 지리적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꼭 이렇게 이제 인식이 있었지만은 지도에는 꼭 다 모든 것이 표현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세기 정화에 의해서 이렇게 지리적 인식이 확대되었지만은 지도에서는 굳이 다 이런 모든 것들이 표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7세기 이후에는 이탈리아 선교사 또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에 와서 이렇게 고려만국 전도라는 것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중국의 세계 인식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가 대명 혼일도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이 지도에 커다랗게 표현되어 있는 이 국가가 바로 중국이고, 그 주변에 이렇게 한국과 이렇게 아프리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아프리카 대륙이 중국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 중심의 사상을 통해서 중국이 이 지도의 중앙에 표현되어 있고 가장 크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다양한 지도를 살펴봤는데, 그래서 각 지도의 간단한 특징들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능도 그렇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그 지도의 그 특징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